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화장품 전문가협회 협회장 양일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OT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란 직업군이 나오게 된 것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속하는 그런 실무자가 바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는데 2020년 3월 이전만 하더라도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영업자가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는 화장품을 원료하고 원료를 혼합해서 우리가 제조하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만들어진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시장에 유통 판매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 브랜드 뭐 이니스프리라든가 뭐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 우리가 책임 판매업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업자가 주로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또 시장 유통 판매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제품을 주로 이제 완제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성 제품이 있죠. 근데 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지성이다 그러면 지성용 제품으로 한 가지만 있는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지성이면서 피부가 또 땡기거나 예민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용 제품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예민용 건성용 제품을 줘야 되는지 그게 좀 어렵잖아요. 즉 피부라고 하는 게 한 가지 고정된 게 아니고 다양하게 다른 문제를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은 이 완제품을 지성용 팔고 건성용 예민용을 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성이면서 땡기고 예민하다는 것도 다 개인차가 있는 거죠. 남자 피부가 지성이면서 땡기고 예민한 거하고 여자 피부가 지성이면서 땡기면서 예민한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있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이 또 이렇게 피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고객에 대한 피부 특성을 좀 더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객들이 원하는 게 다르죠. 지성 피부이면서 뭐 모든 사람이 뭐 같은 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같은 색깔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원하는 색깔이 있죠. 그죠? 그리고 자기만의 원하는 향이 있는데, 그런 그 피부의 타입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그 향이라든가 색조를 추가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초개인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각자 개인들이 원하는 그런 향과 색조를 집어넣어서 제품을 특별히 그 사람만을 위한 제품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직 한 제품이죠. 그 사람만을 위한. 그래서 그런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군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완제품으로 딱 하나 결정할 게 아니고 제품을 어떻게 한다? 제조가 아니고, 제조는 원료와 원료를 혼합해서 그 제조를 하는 사람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있는 거고, 그 제품을 어떻게 하나 조제를 하자. 그러니까 좀 더 그 사람 피부 타입을 세밀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선호도를 보면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제품을 좀 더 만들어내자는 취지 하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게 2020년도 3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그 일을 하는 실무자가 필요하죠. 즉 고객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다음 고객이 원하는 향과 색조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제품을 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는 그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제품을 조제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제조업자는 원료와 원료죠. 즉 글리세린 같은 원료에다가 또 뭐 병풀 같은 거 혼합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리가 예민용 뭐 세럼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원료와 원료가 되지만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어떻게 하느냐? 책임 판매업자가 제품의 내용물, 화장품의 내용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제품이 있고 벌크 제품이 있고 완제품이 있는데, 책임 판매업자가 이 세 가지를 다 취급하는 건 아니고, 책임 판매업자는 주로 어떤 완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인데,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그 조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공하려면은요, 완제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완제품이 되기 직전에, 즉 1차 포장 용기라고 튜브 같은 거 있죠. 그 내용물이 닿는 용기를 우리가 1차 포장 용기를 하는데, 그 1차 포장 용기에 닿는 제품, 그 제품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벌크 제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크 제품을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자한테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 품질을 검사한 다음에 그 내용물을
그 벌크 제품을 누구한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업자한테 공급을 받은 그 내용물에다가 또 원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병풀이라든가 알로에라든가 이런 원료들을 혼합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조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제를 하는 거지만 사실 어때, 이렇게 제품을 혼합을 해야 되니까 첫째 뭐 어때, 제품에 대한 원료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원료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혼합하는 거라든가, 또는 그 내용물과 내용물을 또 혼합할 수 있고, 내용물의 원료를 혼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혼합하고 그 다음에 또 내용물을 갖다 소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냐면 제조업자가 하는 일도 알아야 된다. 물론 제조업자는 원료와 원료지만은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원료가 아니고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혼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화장품에 대한 그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혼합하는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하는 그런 위생적인 환경, 왜 혼합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차 오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미생물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하는 일을 다 알아야 돼요. 제조업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당연히 작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장 안에 설비나 시설 같은 것도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는, 그 제조를 하는 작업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원료와 자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입고라든가, 또는 뭐 보관한다든가, 그리고 측량하고 제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조업자가 하는 일이지만은요, 그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밑에 있어 일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도 그 일을 알아야 돼요. 왜? 조제를 하니까, 다시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내용이 화장품 제조업자 하는 일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자가 하는 일 중에서 특히 아주 위생적으로 품질 관리를 잘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제조 회사를 어떻게 뭐라고 칭하냐면요, CGMP라는 우리가 그런 인증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CGMP를 우리가 줘가지고 그 CGMP에 입각해서 해서 제품을 품질 관리 잘하고 또 위생적으로 제조를 한다는 거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도 최대한대로 CGMP에 준해서 위생적으로 그리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뭐 CGMP에 준해서 하는 그 제조하는 거하고 품질 관리하고 위생 관리를 따라줘야 되거든요. CGMP가 사실 제조업자에 대한 건데, 거의 제조업자가 지금 한 6천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도 안 돼요. 그만큼 CGMP를 인증받기 힘든데, 그 CGMP에 준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도 조제를 하라는 그 의도에서 제조업자가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우수 화장품 제조 위생관리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품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판매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조업자가 만들면 누가 판매한다 그랬죠? 시장에 유통한다 그랬죠? 책임 판매업자가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제조를 시장 유통 판매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소매업자한테 공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 공급한다는 것은, 올리브영은 화장품 소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제품을 받냐면은 바로 책임 판매업자한테 여러 가지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을 공급받아 가지고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품을 조제해 가지고 이제 어때요? 그걸 따로 책임 판매업자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판매를,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판매업자가 하는 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가 있고, 원료와 원료 혼합해서 만드는 사람, 제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걸 자기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시장에 유통 판매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화장품이 하나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내가 다 공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이 되게 방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 되게 전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나오기 전에 품질 관리할 때는요, 그 시험 및 기준 방법이라는 되게 다양한 어떤 우리가 일반 사람이 모르는 건 전문적인 어떤 시험하는 방법이라든가 시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품질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되게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대신에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화장품에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많이 공부할 수 있다는 데서 일단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의미만 찾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맞춤 화장품 저지관리사를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하는 걸 제가 이제 강의를 주로 중심으로 하겠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 지식이 되게 많다는 거, 방대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 게 되게 좀 어렵다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린 건데, 하지만 합격을 해야 되겠죠.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어디에다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제 경험적으로 저는 1회 때 땄거든요. 그랬는데 제 경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시험 볼 줄 몰라서 그래요. 뒤에 나오겠지만 시험 문제가 한 10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100문제 중에서 80문제가 객관식이고 20문제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을 안 하고 단답표현을 하고 객관식을 뭐 선다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선다형이 80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이 20문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단답식이 훨씬 더 좀 푸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100문제를 2시간 안에 풀어야, 2시간 120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거의 1분 정도에 푼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왜? 이 답안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필요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되게 그 선다형 같은 경우, 객관식은 되게 이 오지선다형이다 보니까 되게 이 선택하는 데 되게 힘들어요. 거기다 보기도 나오죠. 그다음에 5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보니까 그 체크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니까 그 시험을 보는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는 방법은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 공부 많이 하는 건 한 80%? 나머지 20%는 사실은 시험을 보는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방법은 뒤에서 제가 기출 보고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잘 보시고, 어쨌든 그 4과목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이 목적인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4과목이 100문제를 보게 되는데 6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혹시 한 과목이 40점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80점, 90점이 된다 해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과목별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점, 과목별로 4과목인데 과목별로 꼭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어떻게 60점 이상이 돼야만 여러분이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또 한 가지는 4과목 중에서 특히 이제 나오는 그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3과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3과목 부분이 되게 전문성 있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자들이 그 밑에 직원들이 하는 그 품질관리 부서라든가 품질 보증 부서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3과목이 좀 어렵다는 걸 미리 좀 예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4과목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게 바로 4과목은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4과목은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용은 문항수를 보게 되면 4과목이 제일 많아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근데 4과목을 하기 위해서 1, 2, 3과목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4과목은 사실은 1, 2, 3과목을 열심히 한 사람은 4과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4과목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1과목은 화장법의 이해, 화장법.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법의 이해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들어가요. 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호도를 체킹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피부 진단도 그렇죠. 또 이렇게 문진하는 상담 차트를 적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우리가 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1과목에서는 화장법의 이해 안에가 화장법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2과목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뭐 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화장품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그 원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얘기를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예, 제조하고 품질 관리에 대한 거. 그러면 제조를 했으면 뭐가 돼요?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품질 관리란 말 여러분들 뭐 자주 일반 사람 잘 모르는 얘기인데,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게 제대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문제가 없게끔 제대로, 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어떤 기준을 정해놨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품질 관리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가 2과목이고, 그 다음 3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시장에 유통을 하잖아요. 유통할 때 이게 사실은 품질 관리도 중요하지만요, 그 제품이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얼굴에 문제가 유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해가지고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문제 안전성에 대해서 이걸 체크하는 게 바로 3과목인데 그 3과목이 또 내용이 아주 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뭐 어느 과목이 어렵지 않다는 건 없지만은요. 그래서 비교적 4과목이 제일 내용이 많지만은 의외로 또 쉬워요. 왜? 1, 2, 3과목이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걸 미리 아시고 이제 한번 제가 잠깐 그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그 직업군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서 주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실무자가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직접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직접 화장품의 내용물과 이 내용물이 아까 뭐라 했나요, 제가? 내용물이 완제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견본도 안 됩니다. 오직 책임 판매업자한테 공급을 받은 책임 판매업자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제품을 어떻게 시장에 유통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책임 판매업자한테 제공을 받은, 물론 그걸 누구한테 받을까요? 제조업자가 만든 그 내용물을 책임 판매업자가 받아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물이 뭐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뭐라 그랬나요? 첫째는 반제품, 두 번째는 벌크 제품, 세 번째가 완제품이거든요. 이 완제품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완제품인 거죠.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제품이죠. 그런데 반제품이 뭐냐면요. 한 번 더 공정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주로 관리할까요? 당연히 제조업자 관리하겠죠. 그래서 반제품보다는 이 벌크 제품을 주로 누구한테?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벌크. 이 벌크라는 얘기는 양도 크다는 것도 있지만은요. 화장품을 제조하고 나서 우리가 용기에 충진한다 그러죠. 용기에 충진할 때 화장품 용기는 두 가지입니다. 1차 포장 용기가 있고 2차 포장 용기가 있는데 1차 포장 용기가 바로 내용물이 닿는 용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튜브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선크림에서는 튜브. 그 다음에 그 튜브를 담고 있는 단상자 있죠. 이 단상자는 바로 2차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용기는 화장품 제조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영업하려면 뭐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조업자는 등록을 해야 되고 책임 판매업자도 등록해야 되고,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신고만 해도 되거든요. 좀 신고가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제조업자는 1차 포장 용기에 충진하게 때는 그 내용물이 닿기 때문에 1차 포장 용기에 대해서는 누가 1차 포장 용기에 우리 충진하는 건 누가 한다고? 제조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2차 포장 용기 같은 경우는 단상자이기 때문에 따로 제조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하는 일은 이 벌크 제품, 뭐라고요? 1차 포장 용기에 집어넣기 직전의 제품을 제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누가 공급한다고요?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고 책임 판매업자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료 같은 경우는 이건 원료업자들이 주로 공급하겠죠. 그죠? 원료업자들이. 또 책임 판매업자 공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원료업자 공급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혼합하거나 또는 내용물과 또 다른 내용물을 혼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맞춤형 조제관리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제관리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뭐 고객의 피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조제해지는 화장품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그 원료, 왜? 원료를 혼합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제품을 출시를 해서 고객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거니까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특히 안전 관리 잘해야 되죠. 더불어서 뭐 위생 관리, 이 안전 관리가 위생 관리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결국에 어떻게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이 시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란 얘기예요. 이런 내용. 그래서 법에 대한 걸 알아야 되죠. 개인정보보호법도 알아야 되죠. 제조 및 뭐라고 품질 관리도 알아야 되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얘기대로 이건 여러분 교재에 또 있어요. 보면은 자, 이걸 국가자격시험은 물론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걸 어디에 위탁을 했냐면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시험 문제 구성은 4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백문항이고 1000점 만점으로. 왜 1000점 만점이냐면요. 한 문제가 1점이 아니고 문제마다 그 약간 그 난이도에 따라서 그 점수 배정이 달라요. 그래서 시험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 옆에가 이 점수가 따로 있습니다. 10점짜리도 있고 15점짜리도 있고 어떤 건 8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으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배점이 좀 상이합니다. 그게 직접 시험 문제에 적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민원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게 뇌에 떨어졌는지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없이 무조건 2시간 한다는 게 120분에 몇 문항? 100문항을 하기 때문에 거의 1분에 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단답형은 쉽지만은요.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오지선다. 오지선다형은 되게 5개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들어요. 쉬는 시간 없으니까 조절 잘해야 됩니다.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다는 게 특이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관련 전공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은데 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 주는 거니까 제한이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600점 이상인 게 60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목별로 꽈락이 있다는 거. 40점 이하가 되게 되면은 400점 이하죠.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과목 화장법에 의해 2과목 뭐 제조 및 품질 관리, 3과목 뭐 유통 화장품 안전 관리, 4과목은 우리가 주로 해당되는 맞춤형 화장품에 의해.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외면 바로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1과목은 법에이구나, 2과목은 제조하고 품질 관리구나, 3과목은 어떤 안전 관리에 대한 거구나, 4과목은 맞춤형 화장품 전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주로 이제 원료하고 그 종류라든가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원료 중에서 우리가 모든 어떤 식물성이나 동물성, 광물성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화장품 원료는 네거티브 제도로 해가지고 이것만큼은 사용하지 마라. 근데 다른 건 다 사용할 수가 있다. 누가 책임지고? 책임 판매 관리자 책임 하에. 그래서 네거티브 제도를 쓰는데 화장품에 사용 제한 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도 배합 한도 원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뭘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되게 화장품에 문제가 된 걸 보게 되면은 성분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걸 잘못 사용해서 화장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이 제품별로 13가지가 있고 또 성분별로 또 있고 뭐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향료에 대한 얘기도 있고 되게 이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가 되게 뒷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서 문제가 유발되는 걸 그런 화장품을 유해 화장품 또는 회수대상 화장품이라 하는데, 그럴 때 그 유해 화장품은 어때요? 빨리 그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해 화장품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보고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마지막, 이것도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들 때 잘못 만드는 거. 만들 때라는 게 작업장에 대한 위생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 제조할 때 제조업자 하는 거예요. 3대 위생관리가 있는데, 첫째 작업장이 위생적으로 잘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이렇게 미생물 오염이 안 되게 해야 된다든가, 벌레라든가 뭐 쥐 같은 게 안 들어오게 해야 되고,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게 3가지. 어디죠? 일하는 장소,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어떤 설비를 얘기하죠. 설비 및 기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3대 위생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하고 원자재를 우리가 이제 입고를 받아야 되죠. 왜? 원료업자한테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 원자재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이걸 제품을 만들고 나서 포장하는 거 있죠. 포장도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포장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3장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이제 만든다는 얘기는 만드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그 원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4장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피부를 진단하고 또는 두피라든가 모발도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와 모발 생리에 대한 거, 두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능적으로 이게 뭐 오감으로 테스트하는 건데 그게 관능 평가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 제품을 이제 안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화장품에 표시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화장 보게 되면은 뭐
제조 연월이라든가 제조 번호라든가 그죠? 용량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함량에 대한 전성분 리스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표시 규제 사항이 또 있고 그다음 화장품을 너무 과대 광고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표시 광고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혼합하고 소분하는 방법도 물론 여기서 좀 얘기가 되긴 하지만은요. 특별히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제해야 되니까 혼합 소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했으면 어때요? 이제 충분히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재고 관리까지. 참 전반적으로 모든 화장품에 대한 걸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이 좀 어려운 거니까 각오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합격하셔야 되겠죠. 합격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을 제가 반복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특히 기출 보건 문제 할 때 그걸 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되게 왜 시험 문제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보건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화장법에 전부 다 해서 몇 점이라 1000점이라 그랬죠? 그럴 때 화장법에 대한 건요 100점입니다. 항상 이걸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왜 서로 문제가 이렇게 중복이 된다는 얘기는 법에 있는 게 제조 및 품질 관리 뭐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가에 중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딱 국한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에 대한 건 10문제가 나옵니다. 각각 100점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점수가 좀 다르긴 하죠. 선다행 7문제, 단답형이 3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맞춤형 이 과목에서는 뭐 250점 25문제인데 선다행 20문제고 단답형이 5문제입니다. 그다음 3과목은 아까 점점 말씀드린 대로 이 되게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주관식은 없습니다. 단답형은 없고 전부 다 선다형으로 25문제가 나온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단답형. 이 주관식이 12문제가 되고 선다형 28문제가 제일 많죠. 그죠? 400점이고 얘는 100점, 이건 250점, 250점. 100점, 250, 250, 400점. 이게 토탈 해가지고 1000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자격시험 합격률 보게 되면요. 뭐 최근 7회까지 된 건데 보세요. 23.6%밖에 안 되거든요. 10사람 중에 2사람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근데 최근은 이제 합격률이 좀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지식적으로는 지식이에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피부나 모발에 대한 거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원료에 대한 거 알아야 되고 제형입니다. 제형과 혼합 방법. 그 다음에 안전관리하고 품질관리 기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하면서 개인 위생이 중요하죠. 왜?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죠? 제조를 하는 제조 공장 가면은요 굉장히 위생적으로 모자도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스크는 기본이고 뭐 손도 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인 위생이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제하는 거니까 개인 위생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작업장에 대한 것은 작업장, 그러니까 CGMP 얘기했죠. 이렇게 제조 회사 같은 경우는 작업장하고 작업자하고 설비 및 기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척하고 그다음에 소독하는지에 대한 게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 같은 게 이제 원자재가 들어오게 되면 입고하죠. 그다음에 또 보관했다가 이제 출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재고 조사하는 기본인데 그럴 때 우리가 유통기한이라는데 사용기한을 주로 얘기합니다. 유통기한에 넘어서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폐기하기 아까우면은요 재작업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다시 재작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장품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떤 원료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김치찌개 만들 때 제가 수업 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김치찌개 만들 때 머리카락을 일부러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김치찌개 먹다가 머리카락이 갑자기 보이죠. 그게 바로 비의도적인 오염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원료란 내용물에 대한 게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걸 이 품질 성적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뭐 신고 서류도 필요하고 또 변경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할 게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꼭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화장품 산업은 제가 볼 땐 국가에서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 또한 많은 화장품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맞춤형 화장 판매업으로 여러분이 사업이 많이 성공을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이팅!